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마주선 가장 큰 적은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언론들이 악의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1호 공약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들고 나온 것과 맞물려서 언론에서 40대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자한당이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과 개인이 1대1 계약 관계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기업들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그런 자한당의 반노동자적 논리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로 떠받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40대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40대 고용률은 78.4%로 작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고용률 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지 취업자 수가 16만 2천 명 감소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40대 인구가 1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16만 명 감소했으니 16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언론에서는 주장하지만 실상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취업자 수도 자연스레 줄고 있다는 겁니다. 19일자 뉴시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뉴시스는 2014년 머니투데이에 인수됐고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는 홍씨로 결국엔 중앙 계열의 언론사입니다. 제목이 치킨집 망해서 다시 치킨집 열어요. 최악으로 치닫는 40대 일자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대 고용률은 78.4%로 작년보다 0.6%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지만 치킨집 망했으면 또 치킨집 차리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치킨집 차리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자영업자와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데 또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걸 강화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건물주 편을 듭니다. 기사 내용 중에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천 명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취업자 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대도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10만 5천 명의 인구 감소폭을 감안하면 순전히 고용시장 부진 탓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40대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제공한 정보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30대 인구 감소는 20만 명에 육박하고 30대 인구 감소율이라고 제시한 10만 5천 명이 40대 인구 감소폭입니다. 30대 인구 감소폭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인구는 순증하고 있는 와중에 30대와 40대 인구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30대부터 감소폭이 엄청납니다. 40대 감소폭도 커지고 있지만 30대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인구구조의 하단부에서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을 판단할 때 앞으로는 산업구조보다 인구구조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를 두고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핑계를 댄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공격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40대 고용자 수 감소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30대에서 20만 명 정도의 순인구 감소가 있었으니 취업자 수가 더 많이 줄었어야 하는데 5만 3천 명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대 고용률도 감소하지 않았고 고용자 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대 인구가 줄었으니 그럴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40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자영업과 연결짓기에는 30대보다 40대가 더 낮기도 합니다. 40대와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참사,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말입니다. 30대 고용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졌으면 청년 일자리 고사라는 기사가 나왔겠지만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높여서 편의점들이 다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폐지한 게 박근혜라는 얘기를 지적한 언론이 거의 없어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의 편의점 근처에 새로 편의점을 차릴 수 있게 해줬을 때부터 이미 편의점의 수익성 악화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나팔을 불던 게 우리나라 언론들입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언론 지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불리한 언론 지형 하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론의 물타기 수법이 정말 굉장히 교묘한데 문제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정규직 위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40대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한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공수처법 폐지 공약을 취소하고 다시 내놓은 1호 공약이 뭐였죠? 자한당이 공약도 내놨다 취소하고 인재영입도 했다가 취소하는데도 언론은 조용합니다. 민주당이 그랬으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한당의 공식 1호 공약, 재정 건전화,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지죠. 지난 방송에서 한마디로 반문재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언론에서 왜 이렇게 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목을 매는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한당에서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의 횡포가 막강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 기업과 노동자 개인 간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데 따른 혼란이 막중하다. 그러니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경제가 도입되던 초기 시절,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기업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지 결국 기업 입장에서 마음대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계약한 거라면 기업에서 주 100시간 노동을 시켜도 괜찮고 최저임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서 시간당 1,000원을 주던 10,000원을 주던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은 개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런 말들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개인의 선택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수가 적고 노동자는 수가 많습니다. 기업은 단일한 조직이고 노동자는 흩어져 있는 개인입니다. 기업들끼리는 담합이 가능하지만 노동자 개인은 그 담합을 깨뜨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규정하고 자한당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허리를 꺾어놨다고 선동을 합니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면 40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언론과 자한당이 합세해서 우리 유권자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기업들 좋은 일만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한당의 경제정책이 노골적으로 친시장, 친기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넘어서 반국민, 반노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두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